QCHK다. 버려진 마을 1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야. 도쿄에서 나고 자란 나는 매년 여름방학이며 내내 외갓집에서 보냈어. 부모님이 맞벌이 하셨기 때문에 매번 나 혼자 가야 했지. 외조 부모님께서는 첫 손자였던 나를 항상 웃는 얼굴로 환영해 주시곤 했어. 외갓집은 산간의 작은 마을이었어. 마을 북단의 산을 깎아 산 바로 밑에 국도를 지나고 그 도로변에 상점이 몇 채 늘어서 있었는데 그 가운데 외갓집이 있었어. 산을 등지며 작은 평지가 있었고 가운데에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강을 건너서 몇 분 걸어가며 또 산이 있어.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도로와 강을 끼고 올라가다 보며 가파른 고개가 하나 있는데 그 고개 너머까지 마을이 이어져 있어. 이 고개는 이름 자체도 으스스하기도 했어. 어른들이 옛날 이야기로 고개에 얽힌 괴담 따위를 종종 들려주시곤 했어. 이런 완전 깡촌 구석 마을의 주민이라고 다 합쳐도 50여 명밖에 없었으니까 함께 어울릴 만한 어린아이는 한 5명에서 6명이 고작이었지. 그저 가장 친했던 게 아이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다. A. 얘는 중학생 1학년이야. 아무튼 A 형이라 A 동생, 그리고 B 초등학교 6학년 형, 그리고 그 중에 유일하게 나보다 어렸던 생선가게 아들 C 초등학교 4학년이야.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투고 퉁댕이를 잡으러 다니는데 도쿄의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살던 내게 게임기가 없이도 즐겁게 재밌는 시골 생활의 신선한 충격이었어. 천국이 따로 없었어. 초등학교 5학년의 여름방학, 난 예전처럼 신간센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6시간에서 7시간에 걸쳐 외갓집으로 향했어.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지. 마을 어른들이 가서는 안 된다고 하시더 산 중턱에 있는 오래된 초밥집에서 당뇨시험도 했어. 땡볕이 내리쬐는 대낮이었는데 울창한 산속에 있다가 북향이었던 탓에 어두컴컴한 게 제법 무서웠다고. 거기 말고도 어른들이 가지 말라고 했던 장소가 또 한 군데 있었거든. 마을에서 국도를 타고 고개 쪽으로 가면 도로변에 제재소라 묘지가 있었는데 그 묘지 끝으로 절대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지금은 도로도 복도 확장이 되고 터널도 몇 개나 더 뚫렸다고 하는 것 같지만 당시의 마을에서 몇 킬로나 떨어져 있는 거기까지 도폭도 좁고 교통량도 많아서 위험하다는 게 이유였어. 사실 부모님과 함께 차로 왔을 때 사고 날 뻔한 적도 있긴 했었어. 벼랑에 달라붙어있는 좁은 도로에서 차선을 무시하고 달리다 대형 트럭 때문에 죽을 뻔했었던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얘기하는 둥 저마다 허세를 부리며 수다를 떨던 중에 B형이 희죽희죽거리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 그 고개 너머에 묘지 끝에 철조망이 쳐진 길 있잖아. 글로 가면 엄청나게 무서운 집이 있다? 집? 철조망 안쪽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 없었거든? 우와, A형도 간 적 있어? 거긴 절대로 가면 안 된다던데. 응, 비밀이다. 아무래도 정말로 가면 안 되는 곳에 철조망이 있는 그 길인 것 같다는 감이 왔지. 그 길로 가면 강이 나와서 길 끊기거든? 그게 있지. 옛날에 거기 다리가 있었나봐. 그런데 그게 우리가 태어났을 때쯤에 홍수로 떠내려갔대. 근데 그 길 말고 강 앞쪽에 비스듬하게 들어가는 오래된 샛길이 있는 것 같아. 거기엔 낡은 다리가 아직 남아있다? 이 말이야. 그 길은 돌멩이 토성이고 잡초랑 나무가 무성해서 길도 다리도 잘 보이지 않는 거래. 누구한테 들은 거야? 그 네모네모 마을 녀석. 아무래도 뭔가 있는 집인 것 같아. 우와, 재밌을 것 같다. 그치? 지금 한번 가보자. A형이랑 B형은 신이 나 보였지만 제일 어리고 겁이 많던 C는 주저하고 있었어. 헤헤, C는 겁쟁이구나. 헤헤헤.
밤에 무서워 화장실도 못 가는 거 아니야? 헤헤. 아니야. 겁쟁이. 헤헤. 씨는 겁쟁이래요. 겁쟁이래요. 헤헤. 나도 갈 거다 뭐. 우리 네 명은 제잘제잘 따르면서 도로를 따라 고개 쪽으로 걸어갔어. 마을에서 걸어서 10분. 제재소나 외압간을 벗어나며 산 쪽에 큰 묘지가 있는데 거기서 한 5분 정도 더 걸어 들어가니 비가 철조망 길이 오른쪽에 있다는 거야. 차를 타고 있었다면 보일 리 없는 곳이었어. 폭 2m 정도의 덤불이 줄지어 있고 안쪽을 들여다보면 5m쯤에 작은 쐐기둥 2개가 허름한 철조망이 쳐져서 길을 막고 있었지. 철조망을 넘어가 자갈과 잡초투성이 길을 조금 걷다 보니 길은 조금씩 오른쪽으로 굽어가고 있었어. 울창한 나무에 둘러싸여서 어스름한 커브길을 돌아가니 초록색 나무 터널 끝에 유난히 밝은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 거기서 강이 흐르고 길은 끊겼어. 건너편에도 초록색 터널 같은 오솔길이 보였어. 건너편까지는 고작 10m에서 15m 정도. 강변에 빼곡하게 나무가 자라고 있어서 시야를 확보하기도 어려웠고 발밑은 다리의 기둥이었던 걸로 보이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있었어. 거봐! 길 없잖아! 잠깐만 봐! 이거 다리 있던 자국 맞지? 저 건너에도 길 있잖아. 정말이네? 이리 와봐. 새끼리 표시해놨대. 길을 조금 되돌아와 커브를 돌아가자 비가 길 옆에 아랫부분을 가리키면서 자 봐! 이 돌이 새길로 가는 표시야. 사람 머리 크기 정도의 납작한 돌이 2개 각 나란히 놓여져 있었어. 비의 말로는 옛날에 여기에 지장이 있었나보. 길을 따라 무성한 덤불이 늘어선 가운데 확실히 어느 한가운데 다른 곳에 비해 옅은 라인이 보였어. 숲을 썩은 부드러운 흙이 질척한 느낌이지만 이 라인을 따라서 뭔가 다져진 것처럼 단단한 느낌이었어. 덤불을 헤치면서 나아가자 강이 나왔어. 저 보라고! 다리야! 비가 가리킨 것은 낡은 현수교였어. 뭐야! 다리라는 게 이거였냐? 야, 건너갈 수 있겠어 이걸? 봐! 꽤 튼튼하다니까? 먼저 비가 앞장서서 다리를 건너가기 시작했어. 섬뜩한 소리를 내긴 하지만 보기보다 튼튼한 것 같았어. 씨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던 울컥하고 있었지. 한꺼번에 구름다리를 건너가 다리가 부서지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 한 명씩 차례대로 건너편까지 넘어가기로 했어. 가장 신이 난 B형이 다 건너가자 그 뒤에 A형, 그 다음에 내가 건너가고 마지막으로 C를 불렀는데 좀처럼 건너오려고 하질 않는 거야. 야! C! 뭘 겁내고 있어! 야 괜찮아! 우리 다 건너왔으니까 제일 꼬맹이인 네가 건넌다고 다리가 어떻게 되겠냐? 건너편에서 목청이 터져라고 외치며 달래고 오르고 해서 겨우 C도 건너왔지. 눈물로 얼굴을 흠뻑 전신 C의 머리를 B형이 쓰다듬으면서 마구 헝클어 놓았어. 짐승들이나 다닐 법한 길을 헤치고 조금 걷다 보니 잡초투성이의 자갈길이 나왔어. 아까 떠내려간 다리가 있던 길 건너로 보이던 그 길인 것 같아. 이 길을 따라 한 100m쯤 꾸불꾸불 커브를 돌아가니 광장 같은 장소가 나오고 거기에 집이 2채 있었어. 보아하니 원래는 밖에도 여러 채의 집이 있었던 것 같아. 흔적도 있었는데 다 공터가 되어 있는 게 울창한 숲속의 텅 빈 공간이 뭔가 으스스한 느낌이었어. 2채의 집은 단층 건물로 길을 끼고 마주보고 있었어. 둘 다 폐가 있는데 왼쪽 집에는 작은 헛간이 딸려 있었어. 광장 입구에는 풍화가 되어서 형태는 알아보기 힘든 낡은 지장이 있었는데 왜인지 적갈색으로 변해 있었어. B형은 엄청나게 신이 나 있었는데 나랑 C는 겁에 질려서 입을 다물고 있었지. C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 양쪽 집 다 현관에 미닫이와 창문을 나무 판자로 덧대어 막아놨더라고. 어디 들어갈 데 없을까? A형과 B형은 집 주위를 뺑뺑 돌면서 둘러보고 있었어. 돌아가자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던지라 C는 조용히
집에 가고 싶다고 울먹이고만 있었어. 집 뒤쪽에서 비영이 부른 소리가 들렸어. 다 함께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까 뒷문은 잠겨있을 뿐 나무 판자로 고정돼 있지 않더라고. 저 형! 같이 당겨보자! A형은 희죽 웃으면서 B형이랑 같이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기 시작했어. 안돼, 고장나면 어떡해. 아무도 안 샀는데 뭐 어때. 두 사람은 구령에 맞춰 힘껏 문을 당겼어. 몇 번인가 힘을 쓰며 하나 둘 셋 하는 순간 우지끈한 소리와 함께 문이 확 열렸어. 형들은 문이 열리는 반동에 둘 다 땅바닥으로 날아갔어. A형은 가엽게도 왼쪽 팔꿈치가 까졌지 뭐야. 문 안쪽으로는 꽤 어두웠기 때문에 손전등을 안 가져온 걸 후회했어. 우선 B형이 먼저, 그리고 A형이 흑투성인 채로 따라 들어갔어. 으악! 냄새! 곰팡이 냄새! 나 완전 겁먹은 얼굴로 시야 마주보고 있었는데 공포심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기에 형들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 그러자 C도 당황해서 기다려! 하면서 바로 따라 들어왔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바로 부엌이 있었어. 바닥을 개조했는지 상당히 널찍하더라고. 곰팡이 냄새가 쩌는 데다가 걸을 때마다 흙바닥인 것처럼 쌓여있던 먼지가 일어나면서 흩날렸어. 부엌에 아무것도 없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니 다다미 방이 있었어. 부엌과 만나는 부분에 다다미가 심하게 썩어서 새카맣게 변해 있었어. 그 위에 문턱에는 뭔가 긁어서 억지로 지워놓은 듯한 흔적이 있었지. 방에는 벽에 세워놓은 커다란 거울이 있었고, 거울 반대편 벽 쪽에 20여 년 전에 달력이 걸려 있었어. 그때 당시로 거의 20여 년을 아무도 살지 않았던 거겠지. 달력 밑에는 폭 1m, 높이 50cm, 길이가 50cm 정도의 목재로 된 쾌짝 같은 게 있었는데, 덮개 부분은 누렇게 바랜 부적 같은 게 붙어 있었어. 형, 이제 집에 가자. 무서워. 야, 이 겁쟁이 자식! 어떻게 여기까지 가는데 그냥 가냐? 두 형들은 웃으면서 쾌짝을 열려고 했는데 단단히 잠겨있어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 한동안 애를 써봐도 전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지 일단 포기하고 다시 방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 쾌짝이 있던 방에서 좁고 어두운 복도가 이어져 있었는데, 번에는 재래식 일본 화장실과 좁은 욕실이 나란히 있었어. 욕조 안에는 잿빛이 도는 검은 액체가 굳은 것 같이 있어서 엄청 더러웠어. 그리고 화장실과 욕실에서 복도 맞은편으로도 방이 하나 있었는데, 방에는 전신이 비춰지는 커다란 거울이 있고, 그 거울 반대쪽 벽에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져 있었어. 그 나무 상자에도 아까 본 쾌짝처럼 오래된 봉투 같은 게 붙어 있었어. 에? 이것도 뭐야? 에, 뭔지 한번 보자. B형이 상자를 열려고 해봤지만 역시 열리지 않았어. 한우 수 없이 겉에 붙어있던 봉투를 뜯어서 안에 들어있던 종이를 꺼냈어. 이거 뭐라고 써있는 거야? 뭐지? 알아볼 수가 없네. 거기엔 지렁이가 끼어가는 듯한 글씨들이 검게 한 줄로 써있었고, 왼쪽 아랫부분에는 뭔가로 문지른 듯한 검붉은 얼룩이 묻어있었어. 아까 거기 붙어있던 종이도 같은 걸까? 형들이 복도를 따라 다다미 방으로 되돌아가고 뒤를 나랑 C도 따라갔어. 좀 다르긴 한데 비슷하네. 쾌짝에 붙어있던 것도 뭔가 달라 보이긴 했지만 비슷했어. 한 줄로 적힌 글씨에 왼쪽 아랫부분에 검붉은 얼룩이 있어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더 집을 둘러보느라 복도를 걸어서 작은 상자가 있던 방으로 지나고 곧 현관이 나왔지. 뭐야, 왜 그래? 저기 사람이